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전 세계인의 감동과 찬사를 받았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3번의 도전 끝에 동계올림픽 유치를 이뤄냈고요. 역대 최고 대회였다는 찬사를 받았었죠. 자, 평창 동계올림픽이 벌써 개최된 지 1년이 지났는데 동계올림픽 유치와 개최 20년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간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평창실록 동계올림픽 20년 스토리의 저자이시죠.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님 그리고 최수영 The Identity 메시지 전략 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지난해 우리 지방선거 때 한번 나오셨었는데, 네, 예, 지금 오랜만에 또 도민 여러분께 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해가 되는가 싶었는데 벌써 2월 달이 됐고요. 새해 인사를 못 드리는데 이 기회에 아주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네. 지사님 사실은 2월 9일 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 이제 기념 행사가 열렸어요. 네. 사실은 오늘은 평창실록 동계올림픽 20년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 사실은 1년 전으로 돌아가 봤을 때 이 책 서문에도 보니까 그 당시 개막일 당시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또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감회가 어떠셨습니까? 1주년 기념식 때는. 개막식 때 우선 정말 이 성화가 타오르고 오대산 동정이 또 쫙 올라오고 네. 정말 뭉클한 그 감회를 잊을 수 없는데 벌써 1년이 됐는데 예. 여전히 아주 찌릿하던 그 감흥 이런 것들이 되살아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벌써 한 해가 또 지나가고 하니까 이후에 뭔가 그 개최의 성과가 막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또 제가 책임자에서 물러섰지만 그런 조바심 같은 것도 좀 생기고 그러네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그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의 감동이 아직도 여운이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은 1년 지나고 나서 시설도 철거가 되고 사실은 계획했던 것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도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지사님 역시도 상당히 그런 부분은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자, 우리 최 소장님 또 오늘 나오셨는데 사실은 오늘 평창 실록 동계올림픽 20년 스토리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눠볼 거지 않습니까?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해주실까요? 이 책은 김선 지사님께서 이제 20년간의 그러니까 최초의 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그 성사에 이르는 단계 이 20년의 지난한 과정이 그야말로 스토리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에 기초했지만 소설처럼 이렇게 서술된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명 같았던 그 20년의 세월의 그 고뇌의 흔적들, 그다음에 지난했던 그 구비구비의 기록들이 아주 잘 녹아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책에서는 이제 서술 형식으로 가졌지만 이제 프로젝트별, 쟁점별, 그다음에 사람을 기록하고 이렇게 좀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객관적으로 서술이 됐다는 측면에서는 이 책이 재미있게 읽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료로서의 가치도 대단히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좀 돌아가 볼까요? 우리 동계올림픽 불모지에서 전 세계 찬사를 받은 최고의 올림픽 개최국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좀 있었는데 그 과정들을 좀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이게 사실 지사님께서 이제 최초 동계올림픽을 꿈을 꾸고 이제 하면서 가장 먼저 그때 부딪혔던 것이 이제 우리 국내 유치 후보지였었죠. 그때 이제 전북 무주와 강원이 경쟁하면서 사실 그때 그 강원도민의 어떤 그런 변방에 대한 서름도 있었지만 또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강원도민이 진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또 단초를 제공했던 저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보고요. 그 어떤 그 탄탄했던 그 과정에 탄탄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또 다시 이제 국내 후보지가 돼서 이제 세계 유치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두 번의 이제 그 실패를 거치면서 그 IOC 위원들이 마지막 우리 실사 점검 왔을 때 강원도민들이 보여줬던 그 눈물겨웠던 그 스토리는 정말 강원도가 어떤 그 다시 하는 어떤 세기로서의 전환을 하는 어떤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책들 이 모든 과정들이 이 책에 녹아 있으니까 한번 정말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그 읽어보시면은 강원도 역사를 한눈에 좀 들여다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지사님 책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에 사실은 6개월 전에 저희 방송에 나오셨을 때도 책을 준비하신다는 얘기는 하셨는데 네. 사실은 출간하기까지 여러 가지 또 고심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여간 그 오대산에서 기거를 하시면서 이런 집필 작업을 하셨는데 자, 이 책을 이렇게 내게 된 그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지사님? 이제 아시겠지만 이 올림픽이 3세판 도전해서 이제 유치하고 또 개최 준비하고 네. 이런 과정을 가졌는데 IOC의 세계적으로도 이제 올림픽 유치사에 네. 사에 있어서 이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것도 우리가 연달아 3번씩 하고 또 1차전에 이겼다가 또 네. 아주 간발에 잘 뒤집히고 결선 투표 가서 예.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스토리가 많이 쌓였죠. 얘기들이 많이 쌓였고 예. 이걸 뭐 저희들이 희망해서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네. 이제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어쩌다가 제 자신이 이제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또 사실은 뭐 이제 행정기관에서 뭐 백서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일지들 다 이제 정리해서 기록을 만들겠지만 네. 이 큰 줄기 전체적인 줄기에서 상당한 부분은 또 많은 사람들이 잘 관여했던 사람들도 모르고 네. 또 나만 아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그렇죠. 왜냐하면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기 분야들만 그렇습니다. 준비를 했던 예, 거고 예, 전체적인 예. 그림은 또 지사님이 그렇습니다. 보셨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기록으로서 중요한 하나의 역사인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니까 이것을 잘 남기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내가 깊이 했고 예. 그걸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게 또 나한테 주어진 마지막 책무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이제 이걸 출간하게 됐고 또 하나는 조금 덧붙이면 이제 이런 기록이 없으면 제 생각에 중간중간 내 그런 걸 가끔 이제 느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정확한 얘기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다 싶어서 아주 좀 제대로 이렇게 기록을 좀 정확하게 남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벌써부터 지금 이제 책이 출간된 지 한 달 정도 되다 보니까 곳곳에서 좀 읽어보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짧고 쉬운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술술 읽히더라. 뭐 이런 평가들도 좀 많이 나오는데 실제 동계올림픽 유치하면서 직접 겪었던 우리 지사님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말 그대로 솔직 담백하게 이렇게 담아냈다. 뭐 이런 반응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집필하시면서 가장 좀 중점을 뒀던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죠. 제가 이거 잘못하면은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그 정말 가치 있고 순수하고 그 실체, 실체적 그 진실 이런 것에 뭔가 이 덧칠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아주 유념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원칙을 세웠죠. 어떤 경우이든지 이것은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내가 말하고 그리고 직접 했던 것 이걸 이른바 팩트인데 이 사실 그대로 그 위주로 하자. 감정이입을 해서는 안 되겠다. 아주 감정도 줄이고 그다음에 뭐 비판, 뭐 편견, 주관 뭐 이런 것도 전부 배제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거를 잘못하면 기록적 가치가 없어지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아주 중점을 뒀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지금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한 4장까지로 해가지고 이걸 다 담아가지고 소화를 다 하려고 그랬습니다. 스토리로.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시설들 관련 이런 것들은 쟁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뭐 분산 개최니 뭐니. 이게 과거에도 그랬는데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그 쟁점 떠오르고 또 끝나고 나서도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조금 중복되지만 다시 한번 그런 것들만 묶었습니다. 묶어서 5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건 이제 일관되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건 김진선의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올림픽 스토리고 그다음 모든 사람들이 합작품이다. 그러니까 그 애쓴 사람들을 전부 소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스토리 쓰다 보니까 그게 다 써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고민하다가
뭐 부록도 아니고 제 6장에다가 올림픽과 사람들 해가지고 예. 그 참여했던 중요한 사람들을 전부 거기에 담았어요, 사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좀 중점을 뒀다 이렇게 사실은 뭐 이게 말씀드립니다. 방대한 양이고 말 그대로 20년간의 기록이다 보니까 이 내용들을 다 담아내신 것도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나름의 원칙을 정해서 자료로서의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 이게 이해관계도 많이 얽혀 있고 또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시려고 노력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소장님, 우리 뭐 책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사실 우리 지사님이 3선 강원도지사를 역임하실 때 일에 대한 추진력이라든지 네.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독단적이다, 또 열정적이다, 3~4번 뭐 이런 또 애칭들도 붙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게 사실은 때론 득이 되기도 하지만 좀 독이 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이미지 생긴 게 결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이끌어낸 것도 그런 데서 나온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이제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음과 양이 있는데 이제 지사님의 이제 평소에 이제 소신과 철학이 이제 두 가지서 좀 사자성어를 압축이 되는데 하나가 심지기 위의,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면 이제 뜻이 이루어진다는 네. 것과 그다음에 마부작침,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이제 두 가지로 저는 압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그렇게 이제 최초의 작은 꿈이 발화가 되어서 이제 그런 거대한 결실로 맺어진 거고 심지기 위의가 된 거고 그다음에 마부작침은 치열한 국내 유치 그다음에 세계 경쟁을 통해서 3번의 도전 끝에 네. 결국은 도끼가 갈아져 바늘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 삶 속에 이제 녹아 들어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독단적이다. 그러나 이제 이런 우리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일을 추진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말 그런 어떤 일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추진력과 탱크 같은 돌파력이 없으면 사실 그렇겠죠. 불가하거든요. 네. 어떤 평소의 스텝을 밟아서 특별한 일을 이뤄낸다. 이거는 사실 그냥 수식어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님께 붙은 별명이 이제 IOC에서도 뭐 거버너 김. 도대체 이게 이 강원도지사 하면은 이제 올림픽밖에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이제 그 별명도 생긴 건데 네. 저는 뭐 그런 점에서 지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이제 이런 드라이한 기록을 남기신 거는 참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과나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얘기 나오니까 네. 제 변을 한마디 해도 되겠어요?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조금 전에 그런 얘기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올림픽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자기야 뭐 20년 동안 이걸 이제 짊어지면서 같이 왔으니까 예. 올림픽 때문에 예컨대 뭐 공직자도 되고 정치도 하고 말이죠. 네. 뭐 그렇게 밀고 나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제가 이제 처음부터 저는 공직에 들어가서 뭐 회사보다 공직에 들어가서 나라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더 그런 공적인 일, 보람된 일에 하고 싶다. 네. 특히 강원도 이제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원도 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생각을 하게 된 이제 계기들이 몇 번 있었는데 네. 올림픽도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을 생각하게 된 거지. 예. 올림픽이 주어졌기 때문에 뭐 다른 걸 한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거꾸로 순서가 얘기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낙후된 강원도를 좀 어떻게 하면 그렇지. 발전시킬까를 그런 생각하다 얘기입니다. 보니까 그걸 뭔가 해야 되는데 제대로 예. 된 걸 한번 하면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다음에 예. 일이라는 건 말이죠. 저는 이게 이제 원래부터 제가 조금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중단한다든지 뭐 이런 게 좀 조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막 그냥 저기 무모하다가 갈 정도로 이제 밀고 나가거나 하고 뭐 소신껏 하고 네. 끝까지 가든지 그다음에 또 일도 완벽주의 뭐 이런 좀 저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나는 이 공직자가 특히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데 대충 한다는 책임자가 지도자일수록 아주 디테일에 강하고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네. 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그다음에 또 이런 큰 일을 하다 보면 대충 하다 보면 일이 추진 안 되죠. 배가 산으로 가기도 하고 네. 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말이죠. 제대로 또 안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몰두하면서 아주 가다 보니까 이제 덜어놓은 주변에 독선 난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뭐 가다 보니까 이제 외부 사람들도
아주 열심히 하다 보니 올림픽 거버너라고 뭐 이제 이렇게 식으로 별칭도 얻고 네 그럽니다. 사실은 두 번째 실패했을 때는 사실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네. 사실 뭐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랬었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세 번째 도전을 선언하셨을 때 사실 여러 가지 비판도 많았단 말이에요. 국내 여론이 특히 그때 이제 어떻게 동계올림픽이 꼭 강원도만의 것이냐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또 아까 한간에서는 이제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본인의 어떤 그런 지향점과 맞물려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뭐 여러 구설수들이 있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진심이 통했던 것이 뭐냐 이게 3번 도전하고 말일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면 10번도 20번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초심을 초심에 호소했고 또 그런 것들이 국민에게 설득력을 가졌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조금 부정적이었던 여론들이 조금 돌아서면서 이제 그래도 강원도가 삼수를 해서라도 도전에 성공해야 된다는 여론이 조금 바뀌었죠. 그거는 오롯이 저는 그 강원도민이 보여줬던 헌신성과 또 지사님 보여줬던 그 진심 어린 어떤 리더십이 잠깐 그 국민적인 여론을 조금 조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하려고 하는 거에서 그렇죠. 초심으로 돌아가 보니까 원칙에 대한 얘기였죠. 원칙에 대한 얘기에서 다시 명분을 찾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책 속에 요거부터 먼저 하고 갈까요? 그렇게 이제 시련을 겪어서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도 지금 아주 기억에 좀 선한데 환호를 지르고 사실 눈물을 흘리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은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실제 대회가 열렸을 때는 물러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 20년 동안 준비하시고 왔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내가 매듭을 짓지 못하고 사실은 현직에서 한 발 물러나서 지켜봤던 그 과정. 그 당시에는 좀 뭐랄까 좀 서운하시진 않으셨어요? 글쎄 서운하다기보다도 뭐 처음에는 이제 이게 원래 이제 2년 단위로 이제 이 조직위원장의 임기를 그렇게 정해져 있던 걸 이제 제 의결 받고 이런 건데 저는 뭐 이제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런 점에서는 아쉬움이 뭐 없잖아 있지만 이건 뭐 결국 또 혼자 가는 일만도 아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또 교체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뭐 특별히 아주 또 뭐 극하게 생각하지는 않았고 또 실제 많은 그 현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도 되고 또 뭐 작공도 다 돌입했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도 사임을 하실 때도 여러 가지 석연치 않다 이런 보도들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그렇게 생각들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 뭐 과정에서 이제 약간의 뭐라 그럴까 외인가 뭐 이런 거 또 이미 그 내 책에도 썼지만 이제 감사원 특별 감사도 내려와서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계기로 그때 뭐 과정에서 뭐 사무총장에 대한 뭐 이런 걸 감사 뭐 이런 명분으로 이제 하는 건데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런 절차로 절차로 이행돼 가는 것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했고 또 그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 내 지휘권의 손상도 입었다 이런 생각도 했고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요인들이 있어서 이제 내가 물러나겠다 해서 물러났죠 사실은. 사실은 그러면 지금도 그 당시에 조직위원장에서 사임하셨던 이유는 듣지 못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거는 뭐 그 누구도 어떤 자유를 뭐 명백하게 뭐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이런저런 얘기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거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것 뭐 추측이라든지 이런 짐작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얘기 우리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거기다 여쭤보면 책에서도 좀 언급이 됐는데 사실은 뭐 여기 사람이 등장하는 것도 많지만 대통령들과의 일화에 대한 부분도 많이 담겨 있어요. 특히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조금 언급이 많이 좀 종종 됐던데 이게 사실은 좀 각별한 또 인연도 또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박 대통령은 뭐 옛부터 개인적인 것과 관련된 어떤 연고성 내지는 인연 같은 거는 전혀 없었고 98년도 제가
도에서 선거 처음 나올 때 그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구 달성에서 이제 보궐선거 나오셨고 그 상당히 그 저기 스포트라이트 받고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이제 선거에 도움을 요청했고 또 그분이 이제 영상으로 지지 연설도 해주고 해서 그걸 이제 들고 다니고 이런 게 인연이 돼서 그게 쭉 이제 제가 또 당에 또 소속돼 있으니까 연관관계를 쭉 가져가지고 그 책에 나온 스토리들을 다 썼지만 쭉 연관이 돼 있어서 왔었죠. 그래서 막판에 또 취임 준비위원장까지 하고 올림픽에도 역대 대통령들이 다 이제 올림픽에 상당히 저기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고 지원 많이 하고 처음에는 이제 DJ 대통령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어서 바로 본격적으로 한 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그다음에 또 이명박 대통령 때 그렇죠. 그렇게 쭉 왔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유치 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국회의원 내지는 당의 책임자로서 상당히 애착을 갖고서 많이 저기 성원하고 그랬었어요, 사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좀 안타깝긴 하지만 또 역대 대통령들과의 일화 내용도 이 평창실록에 들어있는데 최 소장님은 뭐 이 평창실록 출간되고 나서 주변에서 지금 이 평창실록에 대해서 반응들이 좀 어땠습니까? 매우 좀 그러니까 관심도 있었지만 이 평창실록, 그러니까 평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은 많은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 책이 출간됐다는 점에서 대단히 많이 반가워했었고 또 이 책이 아주 딱딱한 주제이고 또 어찌 보면 매우 드라이한 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읽혀서 이해도가 이해도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그리고 좀 진실의 일단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궁금했던 점들을 해소시키는 측면도 있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주를 이뤘습니다. 사실은 이런 뭐 올림픽을 우리가 이제 88 올림픽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뭐 그 외에도 월드컵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이벤트는 많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런 팩트들을 정리해서 담아놓은 책들 과거 사례가 좀 있었는지 없었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박물관에 그러니까 어떤 그 협회나 이런데 백서들의 형태는 남아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약간 그 사실과 그다음에 경험, 그다음에 그런 모든 일화들이 어우러진 책의 발간은 이번이 저는 최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 과정 속에서 또 뭐 강원도 출신이시기도 하고 강원도에서 삼선 지사를 지내고 올림픽 조직위원장까지 하셨던 분이 직접 겪었던 내용들을 위주로 책을 냈다는 데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책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아까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6장이 올림픽과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제 그 6장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뭐 등장인물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또 부록으로 엮으신 게 아니라 한 챕터로 지금 만드신 거예요. 뭐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분들이 아니고 이분들의 얘기가 아니면 이 올림픽은 없었고 또 올림픽 스토리도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 얘기 앞부분에 1차 도전, 2차, 3차 도전 또 준비 과정에다 각종 스토리에다가 이렇게 다 넣으려고 그러니까 중요한 분들은 얘기 전개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오지만은 나머지 분들은 거기 수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그 사람들이란 챕터를 별도로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퍼뜩 떠올라서 했는데 부록을 넣으면 그건 부록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본문의 스토리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개별로 인명사전처럼 거의 개별로 언급이 쭉 됐습니다. 누구는 어떻게 해서 뭔 했고 쭉 했고 이제 그런 분들 쭉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언급되지 않는 분들이어도 심지어 유치원에 조직위원회 직원까지 전부 여기 집어넣어라. 이거 그 사람들 노력이 다 합쳐진 건데 그분들 이름을 여기 안 내면 기록에 어디에 기록이 들어가겠나. 그래서 언론사 기자분들도 많이 들어갔는데 전부 다 기자분들이 뭐 기사만 쓴 게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같이 그때 막 응원했거든요. 그리고 또 각 지역 우리 도민들 중에 대표들 심지어 1차전 때 내가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야 그때 있잖아 우리 2018에
그 편지 말고 그 무슨 종이 종이학적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거 읽고 그다음에 편지 읽은 그 아이들 그걸 찾아가지고 집어넣자. 이게 다 그게 또 노래. 그렇죠, 그래 알아봐도 지금 벌써 20살이 그렇죠. 20살 다 되니까. 근데 빠진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뭐 일일이 조금 기억을 조금 놓친 부분들이 있는데 또 기회가 있겠죠. 어쨌든 그래 최선을 좀 다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스토리 안에도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민감한 사안들이 실명 그대로 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예.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거를 만약에 정확하게 안 하고 우물우물하면은 이거는 제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어떻게 쓰나? 내가 우리 조선 때 왕조실록들 나오잖아요. 예, 조선 왕조 사관들이 실록을 사관들이 사초란단 말이죠. 네. 사초라고 그다음에 다 합쳐가지고 최종 정리해서 나오는 건데 적어도 그런 마음가짐을 쓰자. 예. 그러니까 이거를 뒤에 뭐 잘 모르면 그건 못 쓰겠지만 정확히 알고 있는 얘기는 정확히 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그건 뭐 과감하게 써야 되고. 네. 그런 심정으로 썼어요. 알겠습니다. 자, 좀 준비된 시간들이 조금 지나가고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이제 끝내려고 그러는데 최 소장님, 우리 사실은 그러면 지금 현재로 다시 돌아와 보면 그간의 과정들을 다 짚어봤지만 지금 돌아와 보면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국토의 변방이던 강원도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고 이미 평창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은 돌이켜보면 남은 게 뭐가 있느냐. 사실 도민들의 실망감,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그것이 현실의 일단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각 지역 간의 지금 사실 개최 지역 간의 갈등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이게 시설물 이제 과연 남길 시설물이 남겨서 보여줄 시설물이 뭐가 있느냐고 할 정도로 지금 전원 다시 원상으로 돌아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가리왕산 문제도 지금 굉장히 국가적인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제 그 아주 많은 영광과 후광보다는 좀 아쉬움과 지금 현실은 조금 좀 부족한 점이 있어 보이는데 결국 이게 지금 가리왕산 문제도 결국 지금 연구 용역으로 가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가는 과정을 갖게 됐는데 저는 어쨌든 뭐 지금 여러 가지 강원도의 행정을 담당하는 강원도가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도민의 공감대를 사후 관리에서 좀 이끌어내는데 조금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 정치권과 이 강원도가 정말 일사불란한 한 목소리를 내면서 대책을 정부 측에 요구하고 또 그것을 받아내서 다시 피드백을 해야 하는데 좀 그런 점에서는 조금 정치력의 부재를 조금 저는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하고 싶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올림픽의 성과를 가리고 올림픽의 그런 그 흠집으로 남아서는 안 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는 대안들이 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뭐 보시기에 사실은 뭐 이런 평창실록을 출간하신 이유 자체도 우리가 그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현재를 좀 진단해보고 사실은 미래를 좀 내다봐야 된다. 이런 이제 사명감으로 쓰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현재 상황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도 있고 들어서 좀 듣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께 꼭 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 올림픽은 올림픽 2월 9일 날 딱 해서 25일 날 딱 끝난 국개최 그걸로 딱 끝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올림픽 이후, 이른바 포스트 올림픽인데, 올림픽 이후까지 올림픽 개최된 그 성과와 파급 효과,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속 가능한 유산 남기고 강원도 발전에 그걸 만들어 나가고 하는 그런 걸 하려고 한 거니까. 제가 2단계에서 너무 또 이렇게 실망하거나 낙담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물론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앞으로 작년에할까지 모든 게 세팅이 돼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지만 지금 뭐 올림픽을 잘 치르기 위해서 조직위원회나 강원도나 개최시군들 도민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데 그게 또 그거 하다 보니까 아직 완전하게 정립이 안 된 부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거를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도민들 전체가 모여서 지혜를 짜내고 지금 뭐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네. 이제 기대될 만한데 그렇게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앞으로 지금 이제 문제가 됐던 뭐 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한 답이 지금 어느 나라도 없는 거예요. 계속 진화하는 거니까 그런 걸 전부 고려한 최적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잘 만들어 가지고 강원도가 주체가 되고 시군 도민들이 주체가 돼서 만들고 그리고 정부 보고 이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누가 해주길 기다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노력을 지금부터는 쫙 하면 됩니다. 되니까 이제 그렇게 노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다 돼서 자세한 또 후속적인 이야기를 저희가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두 분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1주년을 맞았습니다. 자, 올림픽은 끝났지만 평창과 강원도민의 염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모두의 노력과 인내,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 사업들이 충실히 이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올림픽 20년 스토리 평창실록의 저자이신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그리고 최수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